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뭐 한여름 날씨네요.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벌써 이제 5월 중순 초순이죠. 예, 중순도 채 안 됐는데 6, 7월 한여름 날씨를 보는 듯한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갑자기 목소리 커졌네. 지난 한 주간 좀 매우 시끄러웠죠. 예, 뭐 한반도 통신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문제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진보당 내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예. 뭐 지금도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혜림 아나운서 제가 오늘 들어오니까 오늘 방송한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 진보당 대변인도 아닌데 나한테 뭘 물어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상황 입장이 아니죠. 예, 처지가 비슷합니다. 예.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한낱 평당원인데. 근데 아무튼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국전선이 녹음 있는 날인데 애국전선에서 좀 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아무쪼록 많은 국민들 또 진보당의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많이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당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아무쪼록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더 겪고 나면은 진보당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자꾸 이렇게 지고 볶고 싸워야 돼요. 진보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애국전선 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반도통신은 이 주제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오늘 한반도통신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뭐 무시할 거야 나. 대답 안 할래. 대충 무시하고 그냥 갈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 좀 드렸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본 방송의 주제와 어긋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애국전선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요즘 한반도도 계속 뒤숭숭하죠. 예, 북한에서 특별 행동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난달 말에 입장을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흉흉한 정국인데 우리 각하께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도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황당무계한 북한은 나쁜 어린이다라는 정말 뭐 모여라 꿈동산 수준의 이런 멘트를 날리셨네요. 근데 우리 각하가 총선 이후에 뭐 총선 결과에 고무되셔서 그런 건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북한을 자극하고 약 올리고 뭐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데 요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각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 각하 북한 대북 강경 발언의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각하의 대북 강경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곡은요. 슈퍼키드의 잘 살고 볼 일입니다. 발칙한 청취자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잘 살고 볼 일이에요. 정말 좀 잘들 사세요. 예.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가식은 기본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뚜주먹 불끈 치고 1, 2, 3, 4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언제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부모님의 손을 떠나 멋대로 자유롭게 냉정한 현실 자기관리 필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이만저만 버텨라 꿋꿋하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어릴 때 내 친구 잘 나갔던 친구 잘못된 정동선택 백신지 500만 년 냉정한 현실 경력 관리 필수 이것저것 될 것만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많은 게 좋은 거냐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살기 위해 달려가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가식은 기본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주먹 불 끄지고 1, 2, 3, 4 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살기 위해 달려가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바꾸려는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가식은 기본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주먹 불 끄지고 1, 2, 3, 4 잘 살고 볼 일입니다. 또 주먹 불 끄지고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왜 이러나요 또? 예. 뭐가 또 나오네요. 예.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예. 우리가 어려운데 예. 사실 뭐 잘했으면 예. 뭐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예. 사실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여러분들 기분도 그러시고 또 궁금하시고 할 텐데 뭐 조금 앞에 얘기를 좀 하죠. 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진보당 부정선거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뭐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지켜보면은 저는 이제 뭐 이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뭐 이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 이게 관행적으로 좀 선거 관리가 좀 원만치 못한 이런 과거의 관행이 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들도 좀 벌어지고 했는데 뭐 저는 악의적으로 뭐 부정을 저지른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진보 정당에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악의적으로 뭐 새누리당이 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없는 것은 좀 분명하다. 분명한데 근데 이제 이 낡은 관행이 남아 있는 거죠. 낡은 관행이 남아가지고 뭔가 과거에 이제 타성으로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졌고 뭐 그것이 이상하게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뭐 일파만파 뭐 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뭐 분명한 거는 이제 평소에 잘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겠죠. 평소에 우리 진보가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질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저는 진보가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만한 그러한 실력 좀 부족한 이런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뭐 책임 떠넘기기 하고 뭐 네가 잘했니 너는 당권판이 나는 비당권판이야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누구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권파니까 뭐 문제고 비당권파니까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전체가 공의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이거를 뭐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일부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 결코 진보 정당 발전에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네 탓이 어디 있고 내 탓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도 뭐 이래저래 뭐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당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뭐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상당히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그동안 다들 좀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거 뭘 갑자기 언론에다가 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 뭐 누구 좋으라고 저는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도대체 하셨는지
좀 납득이 안 된다. 뭐 정치적 저는 뭐 이게 자해 행위죠. 정치적 자멸 행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건 간에 뭐 백일하에 다 뭐 드러난 일이고 그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게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요. 또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사태가 흘러가는 뭐 양상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뭔가 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렇게 실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좀 다소 보이는 것 같고 또 이게 파벌 싸움으로 또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파벌이 부정을 하고 어떤 파벌을 안 하고 제가 보기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뭐 특정 정파나 세력이 모든 책임을 부정의 뭐 중심에 있는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아주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하는 이런 자성의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이거 부정을 저지른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오늘 아마 애국전선 녹음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그 부정을 저지른 분들이 더 목소리를 이게 뭐 도둑이 매를 듣는 격이라고 부정을 저지른 분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뭐 진상을 조사하고 이러던데 그거 참 부도덕한 일이라고 봅니다. 부도덕한 일이에요. 다들 제발 자숙하고 이걸 계기로 뭔가 당내에서 당내 권력 투쟁의 매개로 이걸 활용하려는 일부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얼마나 큰 권력이라고 나중에 저기 뭡니까 청와대 가지고 싸울 때 그때 가서 권력 투쟁하세요. 뭐 그래봐야 아직 기껏 국회의원 뭐 13명 되는 이런 뭐 작은 정당 권력이 뭐 얼마나 그 크길래 그걸 서로 못 잡아서 안달입니까? 진보란 저는 무릇 부와 권력과 명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어느 정도 좀 뭐 지금 뭐 뭡니까 이게 하여튼 얻어맞은 만큼 얻어맞은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올바른 문제 해결에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첫 번째 오늘도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우리 각하께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날이 더워서 맛이 간 건지 아니면 한 대 얻어맞고 싶어가지고 뭐 메조키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자학주의자? 뭐라 그런 건지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각하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물고 뜯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네요. 북한 외무성에서 핵 우주 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 공동 성명을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 인터뷰죠. 인터뷰의 형식을 빌어서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지난 3일, 5월 3일이었죠. 비엔나 핵 비확산 조약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도 하죠. NPT 검토 회의 준비회의 도중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인 우주 및 핵 이용 권리를 침해한 엄중한 불법 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변인은요, 이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핵무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라며 그들이 핵전쟁의 위협을 가장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아온 피해자인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가증스러운 적방하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요,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아까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도 하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도 하죠.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핵무기 전파 반지 조약의 이익을 검토하는 마당에서 이런 개변을 들고 나온 목적은 상임 이사국들이 저들의 핵무기 독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데로부터 회의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핵 군축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요, 핵 대국들이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더 탈퇴하는 나라가 없도록 하려면 조약의 기본 사명에 맞게 모든 나라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저들의 핵 군축 의무를 놓고 더 이상 말재간이나 눈속임 장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이건 저기군요. 죄송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제 성명하고 지금 혼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하고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핵 동력 공업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 국가를 보란듯이 건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무슨 이제 주장이냐면요, 핵 확산 금지 조약, 이제 과거에 북한도 가입이 돼 있었죠. 가입이 돼 있었는데 2003년도에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당시 부시 행정부 쪽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미 합의를 깬데 반발을 해서 2003년 1월달에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탈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은요, 뭐 엄밀히 얘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국제 조약이죠. 그래서 조약에 저는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불평등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뭡니까, NPT 그 가입 국가들 중에 NPT의 뭐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중에서도 가입을 안 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PT 가입국들은요, 이제 미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있을 테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어서 이제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국가들은 북한에서 뭐 이미 여기서 주장을 한 바대로 핵 군축을 해야 되고 핵무기 비핵 보유국, 그러니까 NPT에 가입한 비핵 보유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 핵 군축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감축해야 되는 이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다. 이런 데서 북한이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NPT에 가입된 비핵 보유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북한이 뭐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북한이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NPT를 뭐 북한을 이제 핵무기로 미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핵무기로 마구 위협하고 그러면 그 도의적으로 아닌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국제 조약상에 뭐 북한을 위협하면 안 된다 이런 의무는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고, 북한에서도 뭐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판이니까 뭐 서로 위협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북한이 과거에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NPT에 가입하고 있을 때도 미국이 자꾸 북한을 핵무기를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PT를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북한에서 하면서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적반하장이고 이율배반이다, 뭐 이런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교롭게도 NPT, 그러니까 196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968년도에 NPT가 체결이 됐는데 68년 이전에 핵 보유에 성공한 나라들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뭐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사실 군사력으로 국제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뭐 국제질서 야국 당식의 질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뭐 말이 좋아 뭐 평화와 친선이지
솔직히 20세기 뭐 21세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국제 질서가 결국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약한 나라들을 뭐 지배하는 이런 패권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국제 정치학의 상식 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한 나라의 국력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군사력입니다. 그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죠. 뭐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모택동의 주장처럼 뭐 국제 권력도 군사력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보면 다 세계적으로 군사력 강한 나라들이죠. 근데 그 군사력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뭐 다른 무기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핵폭탄 하나 꽝 터뜨리면 뭐 그냥 게임 셋 되는 거 아닙니까? 탱크가 아무리 많고 비행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핵 무기의 보유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이제 지위를 결정한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유엔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교롭게도 합법적으로 공식 핵클럽이라고 그러죠.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 명단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그대로 일치를 하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른바 그 거부권이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그래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유엔에서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거부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면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부권을 폐지를 하면 돼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은 부당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살인면허랑 전쟁면허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에 내키면 전쟁하고 아니면 말고 5나라가 권력을 세계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걸 합법적으로 지금 보장해 주는 것이 거부권이죠. 이건 뭐 민주주의하고 매우 거리가 먼 이런 제도라고 뭐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당연히 바꿔야 돼요. 그죠?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유리한데 거기다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죠? 이 나라들이 세계를 뭐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엔 총회에서 이제 발의가 돼야 거부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임이사국들이 거부하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폐지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그죠? 우리는 거부권을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고 유엔 안보리 상임국 중에서 5개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거부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뭐 007 살인면허하고 유사한 건데 그걸 어떤 바보가 자기가 알아서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뭐 유엔 중심의 세계 체제는 결국 핵보유국 중심의 세계 권력을 표현하는 어떤 뭐 기술적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지만요. 북한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지적을 한 거고요. 어쨌건 뭐 여기서 확인된 대로 북한이 이제 3가지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평화적인 우주 개발, 인공위성 계속 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핵동력 공업 발전, 평화적인 핵 개발은 계속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자위적 핵 억제력에 기초하여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하겠다라는 건 핵무기 개발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뭐 안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 곧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뭐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천명한 걸로 봐서는 조만간에 핵실험 혹은 인공위성 발사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이네요. 북한의 조평통에서 또 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보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뭐 뒤에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개혁개병을 촉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뭐 북한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평통은요 역적
후배들,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대결과 전쟁이 정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 행동 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똑바로 알고 처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요. 망해가는 제 집안은 수습하고 파산된 동족 대결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것으로 명을 이어보려는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 역도의 연이은 악담과 그 족속들의 광란적인 모략 대결 소동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외무성에서 핵 개발, 인공위성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요. 지금 뭐 북한이 아직은 뭐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행동 조치를 하겠다, 곧 개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이제 2주 정도가 지났죠. 2주 정도가 지났지만은 뭐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뭐 나서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이제 북한 내부 소식인데요. 흥미로운 보도가 있네요. 남포 평양 바닷물 수송관이 준공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31일, 지난달 30일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남포 평양 바닷물 수송관이 완공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수도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를 풀고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 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남포에서 평양까지 바닷물을 끌어올 때 대한 구상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펼쳤고, 김정을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포 평양 바닷물 수송관 2단계 공사 정형을 요해하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공사를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훤히 밝혀줬다. 그래서 수백 리에 달하는 수송관 부설 공사와 바닷물 저류지, 침전지, 펌프장 건설에 방대한 과제를 수행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왜 했냐면요, 뭐 요런 한 두 가지 정도, 여기서는 이유를 밝혔네요. 하나는 이제 바닷물로 먹는 물을 소독하여 나라에 많은 이익을 주고, 평양 곱등어관, 그러니까 이게 돌고래 쇼 하는 데죠. 우리도 뭐 서울대공원에 가면은 돌고래 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평양에 지금 대형 돌고래 쇼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곱등어관과 중앙동물원, 북한의 서울대공원 같은 데죠. 수족관에 바닷물을 원만히 공급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닷물로 먹는 물을 소독한다.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먹는 물을 바닷물로 소독을 하면은 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이제 서해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수족관 같은데,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송관을 지금 건설을 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참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이게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뭐 서울대공원 돌고래 키우려고 그 바닷물을 저기 펌프로 끌어왔다 뭐 이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아마 보통 그 뭐라 그러죠? 트럭 같은데, 물 날르는 트럭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끌어당겨다가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바다에다가 이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평양까지 끌어당기는 뭐 이런 쪽으로 했고요. 이게 위생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생상은 뭐 좋은 게 뭐냐면은 말이 많은데 그 횟집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럼 수족관에다가 이제 회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그 트럭으로 이제 물을 실어 날르고 이러는데, 그 물을 뭐 이제 자주 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오래된 물을 이렇게 수족관에 넣어놓고 그래갖고 위생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뭐 제가 보도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직접 바닷물을 끌어오게 되면은 이런 위생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 해결에 뭐 큰 도움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 보면은요, 뭐 굳이 해야 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걸 뭐 특이한
보도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게 수도권에다가 물르려고 뭐 수백 리에 달하는 수십 킬로 이상이 되는 이런 바닷물을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끌어들인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남쪽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는 좀 달리 북한 경제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 경제적 어떤 여유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레저 관련된 거잖아요. 레저. 물론 먹는 물을 이제 소독하는 이건 이제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그냥 수도권에다가 물 받아 쓰고 이런 거는 뭐 레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굳이 이런 데다 돈을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북한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이런 국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쪽 시민단체 소식인데요. 흥미로운 회의가 진행이 됐네요. 지난 5월 4일 2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요. 통일 맞이의 제안으로 남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 평화 대책 회의가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네요. 뭐 성명에 따르면은요, 전쟁은 죽음이고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평화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면서 남북 당국은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재 긴장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제안 사항을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남북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 언행을 자제하고 즉각적으로 남북 한 라인을 가동하라. 이거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 사이에 사실 할 라인이 없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발적으로 휴전선에서 뭐 군인들 일선에서 군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발 사고를 해가지고 이게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오발이다, 사고가 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이제 뭐 확전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지금 뭐 불바다로 만드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핫 라인을 좀 가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시민단체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부는 긴장 해소의 일환으로 6.15 선언 발표 12주년을 맞이해서 6.15 선언과 1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라 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한 평화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요, 정인성 6.15 남측회의 대변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희경 우리견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최은하 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 정경란 평화여성의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한 라인을 구축을 하고 6.15를 이행하는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현 국면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런 우려를 반영한 이런 성명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각하께서는 뭐 서로 이렇게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자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점점 더 갈수록 강경한 입장만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남북 사이에 결국은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도대체 각하가 왜 이러시는지, 무슨 말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을 위해서, 저는 이 노래 뭐 모르는 노래인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네요.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좀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라는 정치 격언이 있죠. 요즘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완전히 측근 비리로 정권 붕괴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진보당이 도와주고 있어요? 진보당이 난리를 안 치면은 각하의 비리로
방송이 다 도배가 될 텐데 뭐 애국전선도 지금 뭐 각각 가는 방송 하기도 좀 벅차죽겠는데 뭐 진보당 얘기까지 해야 되니 우리가 이게 진보가 각하를 도와주는 희한한 지금 상황이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진보는 또 분열로 망하는 진보와 보수가 격언대로 행동하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발 좀 그만하시고 제발 하나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작은 아이들의 하나가 될 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득한 꿈속을 스치는 마음 따라 하얀 꿈난 곳에 그대 곁에 물빛 젖은 바람이 내 마음 두드리며 난 그댈 위해서 사랑을 전하리라. 날아가고 싶어라. 자유로운 새처럼 사랑 노래 부르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날아가고 싶어라. 어두운 속으로 사랑의 그대여 잊혀진 가슴에 사랑이 머물 때 그대 나의 영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날아가고 싶어라. 자유로운 새처럼 사랑 노래 부르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날아가고 싶어라. 어둠 속으로 사랑의 그대여 하나가 될 때까지 사랑의 그대여 하나가 될 때까지 작은 아이들의 하나가 될 때까지. 이것도 뭐 왜 나오나요?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목만 보고 아까 뭐 될 때까지 가지고 이제 제가 말장난하다가 제목만 보고 신청 노래를 선곡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느낌상 이거 찬송가 같죠? 제가 보기 찬송가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느낌이
찬송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뭐 종교인은 아니에요. 종교 편향 아닙니다. 예. 저 교회 같은 데 안 다닙니다. 예. 절도 안 다니고요. 예. 저는 뭐 무신론자입니다. 예. 또 본의 아니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혹시 뭐 불교 신자가 계시다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튼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가끔 뭐 찬송가도 들어서 나쁠 거야 없죠. 그죠? 다 사랑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기독교 욕 얻어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온 인류가 평등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보면 그 종교인들 중에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은 뭐 다 건전하게 생활을 하시고 이러는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이른바 특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게 무슨 기업인지 이게 종교 집단인지 좀 납득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각하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기를 치라고 뭐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교회 가가지고 사랑이 사기로 들리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분이고 뭐 조창기도회까지 가가지고 통성기도까지 할 정도로 열렬한 기독교인이신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뭐 예수님 말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인생을 초지일관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기 예수님이 외손자한테 증여해 주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뭐 MB 외손녀가 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아직 뭐 10대인가요? 몇 살 나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제가 얼핏 봐가지고 이거 뭐 무슨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뭐 세습이 되는 거죠. 이거는 12살 이예영 맞나요? 12살 이예영이 벌써 억대를 벌었다고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뭐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뭐 10몇 살짜리 애들을 벌써 뭐 억대씩 재산을 물려주고 얘들이 설마 뭐 로또를 긁어가지고 당첨됐을 리는 없잖아요. 12살짜리 어린이가 12살짜리 어린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재테크를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재테크를 하려도 뭐 미천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단돈 뭐 10원이라도. 근데 뭐 얘가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뭐 이걸 증권 투자해가지고 빌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증여했다라는 거 뻔히 보이는 건데. 그리고 뭐 예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인데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이런 예수님 물먹이는 이런 종교인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벼락 맞아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당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가면은 가지고 모든 게 다 면제된다. 교회만 다니면은 11조만 하면은 천국 간다. 뭐 이런 뭐 헛소리하는 사이비 저런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잘 살아라. 뭐 잘 살면 천국 가는 거죠. 못 살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럼 교회 다니면서 맨날 사람 죽이고 다니면은 천국 갑니까? 그래도 그럼 그 예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죠? 예수님이 실존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그분의 정신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무슨 살인을 하고 다니고 뭐 사람을 죽이고 온갖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너 그 사람은 꼭 천국 보내준다 이런 거면은 저는 예수님의 그런 정신 세계에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는 그러면은요, 제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을 갈지 뭐 저는 지옥 갈 게 거의 100%죠. 일단 뭐 믿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에 가서 봤더니 뭐 천국에 이명박이 가 있다, 이명박 장로가 천국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방송할 거예요. 저는 천국 방송, 천국 전선, 지옥 전선이죠, 지옥 전선. 지옥 통신 하든지 지옥 전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반 예수 투쟁을 지옥에서 전개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진짜 뭐 우리 전지전능한 존재가 실존한다라면은
그럼 뭐 옳고 그런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 당연히 뭐 천국에 교회에 가가지고 뭐 몇백억을 내놔도 그런 사람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선곡을 잘못해서 찬송가 비스무리한 노래가 나간 거에 대해서 뭐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뭐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노래 들을 수도 있죠. 우리 각하께서 지금 보면은 총선 이후에 뭐 북한하고 원수를 졌는지 뭐 원래 원수는 지셨죠. 북한에 대해서 뭐 그닥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지난 대략 보면은 이제 2월부터죠. 대략 보면 2월부터 이제 남북 대화가 거의 그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급서 직후에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게 이제 1월달에 확인이 되면서 2월부터 아주 뭐 강경한 입장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달여 동안 지금 뭐 북한과 관련해서 뭐 거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총선 이후에는 더 극심해졌어요 지금. 뭐 북한에서 그래서 최고 존엄을 모독했기 때문에 특별행동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행동 조치에 뭐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방송사들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공격 대상들까지 지금 밝혀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하의 지금 강경 발언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날 행사였죠. 어린이날 참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도 꼭 이렇게 정치를 해야 돼요. 애들하고 좀 놀아주면 안 됩니까? 근데 또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나쁜 어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이날 소외계층 및 국가 유공자녀 5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 쏘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돈이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어린이가 좋은 질문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참. 저는 일단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어린이가 정말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위성 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도에 다 인공위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도 뉴스에 보면 다 인공위성 서 있는 걸 이제 다 봤을 텐데 이 어린아이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를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이게 질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 어린이가 평소에 국제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상당히 관심이 조예가 깊어가지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본질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공위성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미사일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각하가 이렇게 또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천재일까요? 저 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의 이 국제문제 주역으로 외교 일꾼으로 뭐 지금 초등학생의 나이에 이런 국제적인 안목이 있다라면은 이 아이는 이제 크게 될 아이가 분명합니다. 또 소외계층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주 조숙해도 보통 조숙한 게 아니죠. 어느 학교 몇 학년 어떤 어린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데 아이들이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은 우리 각하께서 이렇게 그죠? 이 미사일을요 4대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주 뭐 말이 그래 북한을 한국으로 바꿔 놓고 이게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느 초등학생이 우리 각하께서는 왜 4대강을 열심히 파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자 우리 각하께서는 한국이 4대강 파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한국 어린이들이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4대강을 파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 하고 있다. 그런데 각하께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머지않아 각하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어린이가 좋은 질문했다. 예? 이게 뭐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아이, 그런 질문 할 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뭐 4대강이 뭐 미사일이 뭐고 이런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은 그냥 노는 거죠. 뭐 그런 질문을 하면 원래 왜 서울대공원에 갔더니 입장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저도 서울랜드 가서 뭐 자이로드롭 타고 싶어요. 바이킹도 타고 싶은데 너무너무 비싸요. 대통령 할아버지 좀 싸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죠. 뽀로로가 일주일에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뽀로로를 볼 수 있도록 EBS, KBS, MBC, 뭐 SBS 모든 방송국에서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뽀로로를 틀어주세요. 뭐 이런 게 애들이 하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애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게 질문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 아이가 천재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뭐 언론 다 와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다 조율을 하죠. 그죠? 안 하겠습니까? 진짜로 막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해요? 각하는 정말 마사지를 받아보셨나요? 그죠?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어떤 어린이가 만약에 제 아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저 애들 중에서 좀 큰 애들이 있습니다. 저랑 운동 같이 했던 우리 이제 동지들 중에서 좀 큰 아이들,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행사에 참가를 했으면은요 아마 그런 질문 했을 거예요. 우리 각하는 마사지 거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얼굴이 못생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애들이? 안 하겠죠, 당연히. 뭐 BBK에 대해서 우리 각하는 BBK가 사기라는 우리 국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매우 그 정치적인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른들의 입김이 참 이게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까지 사실은 이런 참 북한을 비난하는데 어린이날 행사에서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면 되잖아요. 이런 날까지 이런 악용을 해가지고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시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온 거면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할 리도 없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폭격을 하니만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판에 공격을 하니만이 뭐 행동 조치를 취하니만이 쥐새끼 무리들을 어떻게 하니만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이걸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겠죠. 근데 상당히 보면은 이게 뭐 이날 뭐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뭐 상당히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장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던 건 미리 좀 준비된 이런 멘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어린이날까지도 쉬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는 도대체 우리 각하의 속셈이 뭔지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나요? 이제 아이들이 할 만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이날 한 어린이가 각하께 이제 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건 뭐 전 한번 보시라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제가 꼭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각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살피고 도와줄 줄 알고 남에게 관심을 줄 줄 알아야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니까
자기 가족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 하는 마음을 가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통령이 안 되는 그죠? 예,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못하죠. 어린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살면요 어린이 여러분 큰 힘을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는요 사기치고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요, 짓밟고요, 특히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 무시하고요, 온갖 못된 짓 하고 다니고요, 성추행하고 도둑질하고 돈 받아 처먹고 최소한 전과 14범쯤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빛나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살면은 절대 대통령 안 돼요. 왕따 됩니다. 왕따요. 어려서부터 남을 살피고 도와주고 남에게 관심을 주게 되면은요 왕따 돼요. 왕따. 대통령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심성을 기르세요. 그럼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가면은요 당장 입당이 가능해요. 부동산 투기도 잘해야 되고요, 논문 표절도 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선거법도 어겨야 되고요, 성추행도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영남권에서 태어나세요. 영남 지역에서 태어나야 대통령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호남에서 태어나면 좀 힘들어요. 수도권은 잘 모르겠네요. 수도권에서 여태까지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참 뻔뻔합니다. 우리 각하. 또 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뭐 그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각하가 무슨 요즘에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 나 가거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낯을 타고 살아야 해. 낯을 타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움.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예, 박정현 나 가거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뭐 조수미 씨가 불렀던 노래죠. 예. 이게 뭐 명성황후 그죠? 그 드라마였죠. 예, 드라마 이게 주제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이 노래를 들으면은 우리의 서글픈 민족사가 생각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결국 나라를 뺏기게 되는 결과적으로 나라까지 거덜이 나는. 죄송합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요. 여기 아직 그 방음시설이나 이런 게 좀 이사 와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다소 지금 교통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나중에 녹음 파일로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당분간은 뭐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좀 양해를. 앰뷸런스도 지나가고 뭐 다 지나가요 지금. 오토바이 뭐 트럭. 이건 이제 귀로 저는 헤드폰을 쓰고 지금 들으니까요. 이게 차량 소음이 다 구분이 됩니다. 지금 트럭 지나가는구나. 택시 지나갔네. 대형차구나 소형차구나 이게 지금 거의 구분될 정도로 다소간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지금 이사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소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100년 전에 나라를 잃을 정도로 참담한 우리가 시대를 아픔을 경험을 했어야 했고 그 뒤에도 뭐 지금 벌써 분단 체제가 60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0년 넘었죠 이제.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60년 동안 이제 서로 아둥바둥 싸운 이런 시절이 6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이거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를 나라 뺏긴 것도 결국 보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뺏긴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사대주의죠. 자기 나라 힘을 키울 생각 안 하고 큰 나라만 믿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큰 나라한테 나라가 먹히는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조선조 500년 내내 지금까지도 사대주의자들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이랍시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나라가 잘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나라 눈치 보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영원히 눈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사대주의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특히 보면 뭐 고종 시절에 참 웃기지 않았습니까? 뭐 한때는 뭐 러시아가 와서 지켜주다가 한때는 일본이 와서 지켜주다가 이제 청나라가 지켜주다가 결국 그래갖고 이제 싸움터가 됐죠. 한반도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이 다 이기니까 일본이 먹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 역사적 아픔을 경험을 했는데 사대주의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이거 뭐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러죠. 미국 거라면은 뭐 우리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야구라도 미국 가서 해야 대접받고 영화 배우도 뭐 미국 가서 되지도 않는 영어 하고 블록버스터 악역으로 나와야 그 악역으로 나오는데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병헌 씨 G.I. 조인가요? 그런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죠. 보니까 악역이에요.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헐리우드에 가면 뭐 썩어도 준치인지 미국 가서 이병헌 씨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쟁이 잘생긴 미남 배우인데 여기서 뭐 좋은 역할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뭐 얼마나 벌어야 배가 차는 건지. 미국 가서는 뭐 악역을 해도 뭐 헐리우드 진출 그래갖고 막 좋아하죠. 제가 그 영화 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뭐 영화도 참 뭐 황당무계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 배우가 나온다길래 케이블 TV에서 뭐
절대 돈 내고 볼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케이블 TV에서 얼핏 하길래 뭐 쭉 한 봤는데 뭐 영화도 뭐 수준 이하의 영화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병헌 씨가 참 수준 이하의 영어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참 안쓰럽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조건 다 미국 가야 돼요. 소를 먹어도 미친 소를 먹어야 되고 미국 소를 국민들이 그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치는데 광우병 소고기가 나왔으면 이제 수입을 하지 말아야죠. 뭐 애국전선에서도 뭐 제가 자세히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데도 뭐 기어이 그 미국 소를 수입해야 된다는 이 사대주의, 미국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한 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이제 당파 싸움, 파벌주의, 사대주의만큼 우리 이 파벌주의가 나라 말아먹었다. 나라가 지금 거덜날 판인데 그때도 무슨 노론이니 서론이니 무슨 뭐야 뭐 하여튼 뭐 남론이니 북론이니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싸움박질하기 바빴죠. 바빴습니다. 이미 그냥 나라는 거덜이 났는데 이른바 정치하는 이 뭐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옛날 갑로늘박하고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말아먹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어요. 그게 저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데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뭐라고 그럽니까 원인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못 피고 나라가 이러고 있는 원인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대주의와 이 파벌주의를 우리가 극복을 못했다. 분열주의라고 하죠. 뭐 요즘 용어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남북이 분열된 상태, 이 상태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고. 제가 아까 뭐 진보당 얘기도 좀 했는데 진보가 클려면요 이렇게 우리끼리 파벌 만들어가지고 네 파가 오르니 내 파가 오르니 너는 당권파 나는 비당권파, 너는 경기 동부 나는 경기 남부, 나는 참여계 너는 무슨 계, 노동계 참여계 맨날 이라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뭐 발전할 수가 있어요? 좀 클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자폭을 하는데 저는 참 깝깝합니다. 지난번도 그랬죠. 지난번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도 우리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렵게 민주노동당이 그죠? 2004년 총선이었죠. 원내 열석을 얻어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로 진보 정당사에 의미 있는 이 초석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분당돼가지고 그죠? 진보당은 진보 신당은 0, 민주노동당은 6석이었나요?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스스로 반토막을 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사실 민주노동당이 분열하지 않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선거를 치러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 클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뭐 새누리당이 좋아가지고 찍은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찍은 건데 진보당이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약질할 수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큰 어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스스로 분당을 하고 자멸을 하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천신만고 끝에 진보 통합을 이뤄서 한번 우리가 분열의 상처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그 후과를 남기는지 다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유시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정희 대표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가지고 진보의 파이를 키워보자. 서로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어떻게든 한번 힘을 합쳐서 진보를 성장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면서 합당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아니죠, 총선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은 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13석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서 이제 뭔가 진보정당이 다시금 뭔가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이거 선거 끝나자마자 이거 뭐 우리끼리 싸우느냐고 이거 자폭을 한 거죠. 자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이런 민족으로 국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방식대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는 미국도 그러잖아요. 저 미국은 뭐 배울 건 아닌데 나쁜 거여서 배울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서 참 희한한 게 미국은 그 다른 나라 침공할 때
예, 안에서 그렇게 싸워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른 나라 침공할 때는 다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기립박수 쳐요. 예, 뭐 도둑놈들 그건 강도 신보긴 해도 예,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는 최소한.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안 된다 지금. 예. 그래서 어쨌건 그죠. 예, 어쨌건 이제는 좀 이 남북이 우리 민족이 과거 식민 시절에 이 낡은 사고 방식을 벗어서 이런 자주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제 분단과 분열의 상처를 좀 딛고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아까 뭐 6.15를 이행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뭐 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민족끼리 좀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각각에서는 이 사대주의와 분열주의에 아주 몸에 밴 분이시죠. 몸에 밴 분이에요. 미국한테는 그냥 뭐 간 쓸게 뭐 안 내줄 거 안 내줄 거 다 내주면서 뭐 북한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도대체 한국 전쟁 때 뭐 인민군한테 뭐 총살을 당한 무슨 일가족이 있는 건지 무슨 뭐 아니면 뭐 참 DNA에 뭐 반북 DNA가 있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뭐 콩을 매주로 쓴다 그래도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붕괴 못 시켜가지고 지금 뭐 안달이 나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지금 어린이날 발언 말씀 좀 드렸는데요. 30일 날 또 아주 좀 참 이거 뭐 해서 안 될 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평통 자문회의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요. 북한을 뭐 겨냥을 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장기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오고 있다.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시리아가 2대째 대물림을 해서 독재를 하고 있으나 그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7분 정도 뭐 민주평통 간부들에게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한 20분 정도.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사람 제일 짜증나죠. 근데 아무튼 20분 정도 장광 썰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북한도 독재 정권이니까 무너질 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주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20일 통일교육위원회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죠. 이때 했던 얘기하고 좀 유사하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지난달 20일 날 통일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발언 수위가 어떤 도를 지금 넘어선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 특별행동소조를 만들어서 특별행동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한반도에 이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형국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 체제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북한의 농지를 개혁하겠다 뭐 이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농지를 개인이 소유한 형태는 없습니다. 사적 소유가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개인 소유의 일부 형태로 협동농장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소유한 형태는 있어도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건 아니죠. 이거 집단적으로 소유한 형태라는 거는 개인들이 협동농장을 서로 모아서 만들어서 협동농장이 이제 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농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장된 이제 사적 소유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국가적 소유가 아닌 사적 소유로 볼 수는 있는데 뭐 국가적 소유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형태로 보면은 북한에는 사실상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 농지 개혁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적 소유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날 그 통일교육원 연설에서도 또 이것도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 항아리, 그러니까 유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과 민간출연금 등 통일 예정을 통일 항아리에 직접 적립을 해서 통일에 대비하자. 그래서 20년 후에 55조 원을 목표로 지금부터 이제 통일 비용을 만들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얘기를 했었죠. 이제 통일세 그 주장이 아마 연장선에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어요. 55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나 무슨 금융기관을 또 하나 인터넷 금융혁명을 일으키시려고 그러나 아무튼 55조를 모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이었죠. 지난달 28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지금 뭐 국가가 어제 요즘 요 며칠 사이에 또 저축은행 추가 뭐 부실 그과 관련해서 영업 정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이 발표가 됐죠. 그래갖고 뭐 서민들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저축은행 항아리라도 만들어야 될 형국에 뭐 느닷없이 통일 항아리에 돈을 넣겠다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5월달 월급을 대통령 월급이 한 2천만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월달 월급을 통일 항아리에 넣겠다. 뭐 이런 또 입장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통일 항아리 문제도 결국 이제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거는 그 출발점은 이런 인식에 있는 거죠.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북한이 곧 붕괴되면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 이론에서 이런 통일세니 통일 항아리니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부가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각하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북한 붕괴가 이게 계속 지금 확인되는 이런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국 정부가 이거 뭐 북한에서 보면은 더더욱 뭐 그런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금 발언들인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곧 붕괴시키려는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비용도 준비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쩌다 한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며칠 사이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5월 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5일에 있었고 4월 30일에 있었고 4월 또 28일에 있었고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계속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우리 정부를 북한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이런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왜 도대체 이런 발언하는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산의 명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장은 장난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는 국을 술안주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릇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야금으로도 쓰인대지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사는 태식성의 어부가 처음 잡은 해설이 명천의 명자 태식성을 딴 태자 명태랑 멧돼지니 참그 알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먹고 지치. 겨울철에 잡아 어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히는 춘태 알라고슬이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끝에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만일 황태 연거리 어디 갔니 그물태 낚시태 막물태 외태 바람태 애기태 녹아지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지방에 따라 그 이름 뭐가 그리 많은지 연거리 왔니? 문우이는 어찌 안 왔니? 아바이 밥 잡섰어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예, 강산의 명태 보내드렸습니다. 예, 좋네요 노래. 사투리인가 어디 이북 사투리인 것 같은데. 이북 사투리. 강산의 시가 그렇죠? 예, 부모님이 아마 그 월남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구요라는 노래 있죠. 예, 그 노래가 아버님의 그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고향이 있는데 고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 고향이 있는데 참 갈 수가 없다면 형제가 있는데 볼 수가 없다면 뭐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지금 뭐 이산가족 분들도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죠. 1세대 분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이 많은데 지난 정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참 이제는 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다시 오게 될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설마 뭐 정권이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는 있는 건데 정권이 바뀐다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극단적 반대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될 줄은 저는 사실 뭐 예상 못했어요. 아무리 뭐 이명박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남북 관계가 10년 동안 다져놓은 그런 기초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뭐 상호간에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한테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뭐 할 수 없는 게 많아지잖아요. 북풍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뭐 지금도 안 통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제 뭐 북한이 뭐 했다 그러면 뭐 북한은 다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크게 뭐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또 뭐 민족
전체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이익을 놓고 보면은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이게 군사적 안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요. 뭐 북한하고 자꾸 경쟁해서 도움이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잘못하면 뭐 전쟁만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서로 협력해 나가는 체제가 형성되면은 그만큼 국방비도 덜 쓰게 되고요. 뭐 그런 돈으로 아까 우리 각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나 늙은이 노약자들 도와주는 데 쓰면은 남북이 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천문학적인 군비를 지금 상호간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지난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면은 뭐 9조 원을 쓰게 된다. 핵 개발하는데 9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뭐 또 인공위성 쏘는데 뭐 8조 원이 들어간다. 뭐 수십조 원이 지금 하여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평화 체제가 형성이 돼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면 뭐 굳이 핵 개발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북한에서도 그걸 또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죠. 자기들이 핵무기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너희들은 미국이 있지 않냐. 미국이 뭐 세계적인 이런 핵보유국인데 아까 뭐 외무성 대변인 내 주장도 뭐 그런 거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더 많이 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뭐 북한이 핵무기 가져봐야 몇 개나 가졌겠어요 지금. 많아요 뭐 수백 개 뭐 이 정도일 텐데 미국은 1만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자꾸 위협을 하고 뭐 군사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뭐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어느 나라건.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부담 느끼고 있잖아요. 미국이 자꾸 이런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또 군비에 투여를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압박감을 받게 돼 있는 건데 뭐 굳이 뭐 거기다 8조 원씩 핵 개발하는데 썼겠습니까? 안 그래도 북한도 어쨌건 뭐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자꾸 이런 군사적인데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 이명박 정부 뭐 14조 원 정도가 되는 미국제 무기를 구매를 한다라고 뭐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14조 이게 뭐 말이 좋아 14조지 좋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14조를 우리 국민 1인당 돌려보세요. 한 가구당 우리 4인 가구니까 10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 가구당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14조만 한 1000만 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그죠? 뭐 그쯤 되는 거 같네요. 10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국민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줘보세요. 경제가 이렇게 힘든가? 내수 경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 다 미국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좀 무기 갖다 쓰느냐고. 그래서 서로 좀 힘을 합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개선하지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거의 뭐 이런 형국으로 사태가 지금 흘러갔는데 뭐 이렇게까지 될 줄 저도 뭐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각하가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제가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발언 자체가 보면은 발언의 내용이 한결이다. 그 결은 뭐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의 어떤 의도를 가진 발언들이다. 그죠? 아까 뭐 나쁜 어린이 발언도, 그죠? 그리고 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발언이었고, 독재 정권은 붕괴되게 돼 있다 이런 발언도 결국 뭐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죠. 그리고 통일 항아리 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월급을 5월달 월급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5월 월급 받으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통일 학원에 뭐 55조를 모으자 이것도 북한이 이제 곧 붕괴가 되니까 그 북한 붕괴에 대비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북한을 어떤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대통령께서 연이어 쏟아놓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금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네요. 지난 3일 날 문화일보가 정부 외교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뭐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는 징후가 확실히 포착되면 남측이 사전에 타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는 감행한다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핵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요, 핵 공격은 사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고 발사단 뒤에는 요격하기가 어렵다. 이때 우리가 먼저 북을 공격할 뿐 아니라 확전이 될 경우 3일 안에 전체 활의 90%를 괴멸시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핵 공격이 예상이 되게 되면은 선제 공격을 하고, 그죠? 확전이 될 경우에는 3일 안에 전체 활의 90%를 괴멸시키는 작전안이 있다. 이런 작전 계획이 있다. 작전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인데요. 이제 선제 공격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북한에서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작전 계획을 수립해놨다라는 거는 북한 선제 공격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 관계자가 이건 확인해주는 그동안 뭐 북한에서 키 리졸브 훈련이나 뭐 이렇게 뭐 좀 있으면 림팩 훈련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합동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침략 훈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발해 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미 연합사령부 쪽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의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번 3월달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논란이 됐을 때도 한국 정부하고 미국 주한미 사령부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내용들이 그런 거죠. 해명을 한 내용이 우리는 이게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기 때문에 결코 북한을 뭐 어떻게 할 의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합동군사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선제 공격 계획이 있고 그 계획 90% 이상을 괴멸시키는 작전 계획이 있다라고 주장한 걸로 봐서는 그런 계획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 문화일보에 따르면은요, 이 작전 계획에 따라 핵을 포함한 북의 지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GBU-28를 실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요, 이 벙커버스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고 2014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돌입을 했고 지난달 26일 7일, 그러니까 4월 26일 7일이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당국자 간 1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핵 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비롯한 대량 파괴 공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방침에는 한미 양국이 뭐 이미 합의를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해줬네요. 이건 지금 상당히 그죠?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거나 혹은 압박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됐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런 선제 공격 계획까지도 이미 수립이 돼 있고 북한의 지하 군사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벙커버스터는 사실 준 핵무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이게 과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도 물론 뭐 이게 재래식 무기이긴 한데요.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이러한 사실상 준 대량 살상 무기라고 봐야죠. 이런 무기인데 이것이 이미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게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입을 이미 시작했고 2014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친다라는 것까지 확인됐다라는 거는 지금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이런 군사적인 구상들이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닌가라는 심각한 어떤 우려를 갖게 만드는 이런 보도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대통령의 언급을 보나 이런 작전 구상이 있다라는 정부 당국자 이런 보도를 뭐 괜히 끄집어냈겠습니까? 그죠? 정부 당국에서 사실은 이거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이런 보도를 한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적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의도적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 이후에 한국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혹은 선제 공격하기 위한 어떤 구상들을 뭔가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두 종류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발언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북한을 붕괴시키겠다, 뭐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공격하려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죠. 이런 발언도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건 뭐 수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히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방송 때 말씀 좀 드렸는데 북한 보도 사진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막 개가 물어뜯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시위를 열어 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저는 마치 무슨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반미 시위를 보는 듯했어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부시 대통령 예전에 뭐 이라크 같은 데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 부시 대통령 허수아비를 만들어 갖고 막 불태우고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거를 중동에서는 봤는데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뭐 극히 이례적인 거죠. 오히려 뭐 남쪽에서 그런 경우는 있죠. 남쪽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뭐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훼손하는 뭐 이런 시위를 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북한에서 시위를 하는데 남측의 최고 지도자의 뭐 형상을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훼손하는 이런 시위를 하는 장면은 한반도에서는 뭐 극히 보기 드문 매우 극단적인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막말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수사적 차원에서 서로 공방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좀 작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남측 한미 연합군의 지금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뭐 이미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죠? 특별행동 조치를 곧 개시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기 문제만 남아 있다고 봐요. 뭐 지금 뭐 몇 주 안 했으니까 좀 별일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소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대응하는 어떤 움직임을 놓고 봐도 한국 정부에서도 물리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뭐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지금 양상과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어느 시기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한쪽이라도 핸들을 꺾으면 뭐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치킨 게임을 한다. 벼랑 끝 전술을 쓴다. 뭐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쓴다.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 뭐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엄밀한 얘기해서 치킨 게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벼랑 끝 전술은 이제 혼자 하는 건데 치킨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치킨이 되는 거죠. 두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서 핸들을 누군가 먼저 꺾으면 그죠? 충돌을 면할 수 있는 거고 안 꺾으면 대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도 핸들을 꺾을 의사가 없고 그죠? 특별행동 조치를 취하겠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렇게 가고 아까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성군의 불맛을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강도 높은 지금 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우리 각하께서도 지금 보면은 그럼 뭐 각하라도 좀 꺾든지 뭐 그럼 어떻게라도 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각하도 점점 더 갈수록 정도가 세지잖아요. 심지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건지 치졸한 건지 유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치하게 어린이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북한은 뭔가 또 자극하고 약을 올리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각하도 지금 핸들을 꺾을 생각이 별로 없다. 그냥 부딪히려고 한다. 뭐 이런 형국이다. 그러면 이건 뭐 조만간에 결국은 남북 관계가 파탄에서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규현의 인우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나 감당해야 하리 슬픔이 두 눈을 에이어와 늘 기억은 한순간 번져오는 고열처럼 다시 나누리라 다시 나누리라 뒤돌아보지 않으리 베이고 또 베어 지친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 잊혀지질 않아 서럽고 또 서러운 가슴에 남아 전하지 못한 말 그만 놓아 널 부를 수도 없는 이 밤 짙게 내려앉은 고요한 심장을 죄이어와 난 언젠가 세상을 떠도는 바람이 되면 그땐 부르리라 너의 이름을 부르리 베이고 또 베어 지친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 잊혀지질 않아 서럽고 또 서러운 가슴에 남아 전하지 못한 말 지를 듯 날가루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저 하늘에 원해도 꿈속에라도 하루만이라도 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 남았을 나의 모습을 미워하지는 마 지워버리지 마 아물지를 않아 잊혀지질 않아 서럽고 또 서러운 가슴에 남아 전하지 못한 말 그만 예, 규현의 인우 보내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지켜보면은요, 한국 정부가 이 북한과의 어떤 충돌을 뭐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설마 뭐 북한이 그죠? 특별 행동 조치를 취하겠는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는가? 말싸움이나 하다 끝나겠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대 얻어맞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판 붙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전자라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죠. 왜 전자라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황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안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북한에서 특별행동 소조를 만들고 특별행동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실제 행동에 옮기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죠.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이 저는 뭐 아무리 늦어도 6월을 넘기기 어렵지 않겠나. 상당히 심각한 비상 상황이 비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예컨대 북한이 만약에 청와대를 공격을 해보십시오. 청와대에다가 뭐 포탄 한두 발이 떨어졌다. 이거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별로 잃을 게 없어요. 북한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북한이 뭐 증권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 규모가 뭐 상당히 굉장히 막 크지도 않고요. 또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에서 경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청와대에 포탄이라도 한 발 떨어지게 되면 뭐 해외 자본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 전쟁 터지면
돈 다 날려간다. 이래갖고 죄다 빠져나갈 거예요. 뭐 증시가 대폭락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뭐 환율 급등하겠죠. 환율 급등하고 또 사재기 해야 되잖아요. 전쟁 터지면 또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또 라면 사재기 하고 물 사재기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물가도 당연히 특히 식료품,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대폭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연평도에 폭탄 떨어졌을 때도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잖아요. 연평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거 뭐 언제 또 다시 뭐 북한하고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인천 쪽에 나와가지고 뭐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뭐 찜질방을 막 전전하면서 생활했는데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뭐 아파트도 얻어주고 뭐 이랬지만 이거 몇천 명이 지금 피난을 와도 인천이라는 대도시가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서울에 포탄이 떨어져갖고 피난민이 발생을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한 100만 명만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솔직히 서울에 포탄 떨어지면 피난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죽을 줄 모르는데 야 이게 북한이 포를 쏘면 서울까지 오는구나. 이 사실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대충 살아가는 건데 실제 쏴가지고 서울에 포탄이 떨어진다. 아 그럼 다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뭐 긴장이 일단은 그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도 응징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뭐 전면전으로 가냐 마냐 하면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게 피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백만 명만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로 아까 연평도 주민들 몇천 명이 나왔는데도 인천시가 진짜 완전히 마비까지는 아니죠. 인천시의 찜질방이 마비된 거죠. 거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형국이 됐는데 몇백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갈 데가 뭐 가봐야 다 뻔하긴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뭐 부산이나 대구 좀 먼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가 붕괴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거예요. 게다가 또 반격을 한다 치자고요. 우리도 얻어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반격을 했다 뭐 평양에다 대고 뭐 지난주에 제가 뭐 방송하면서 말씀 좀 드렸어요. 평양에 뭐 폭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양에다가 폭격을 하거나 했다. 그럼 이거 바로 전면전입니다. 바로 전면전이에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쟁이 터져 보세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이게 뭐 꼭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핵무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만 사용해도 남북의 군인들이 정규군만 100만씩이에요. 100만 명이 한 명씩만 죽이고 죽어도 4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뭐 그런 미국 쪽의 시뮬레이션 보고도 있었죠. 개전 1시간 30분 내에 수도권 지역에 400만 명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뭐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런 보도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말이 1시간 30분에 400만 명이 죽는다면은 한 2, 3일만 뭐 3일 내에 90%를 파괴하겠다. 북한의 전력의 90%를 파괴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뭐 군 고위 관계자가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3일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몇 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 뭐 이번에 열병식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핵무기도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는데 이거 뭐 안 쓰겠어요? 우리가 핵 선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아까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북한도 똑같이 나가는 거죠. 자기도 핵무기 먼저 맞으면 다 죽는 건데 핵무기를 개전하자마자 핵무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해갖고 뭐 우리만 끝나나? 미국에다도 쏘겠죠.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안 쏘겠습니까? 북한이 워싱턴에도 쏘고 뉴욕에도 쏘고 인류 전체가 전멸하는 겁니다. 전멸. 그렇다고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가 포탄을 얻어맞았는데 야 이거 확전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저런 호구가 있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이거 전쟁 터지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일이 시작이 되면은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확전으로 가게 되면 뭐 전면전인 거죠. 전면전으로 끝나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전쟁 심판의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설마 이렇게 내가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겠냐?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경우는 더 심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진짜로 북한이 곧 붕괴될 것 같다. 북한에서 자스민 혁명이 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점령해서 55조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 땅 투기를 하자. 농지 개혁을 하고 땅 투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죠. 인류 전체를 핵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는 정말 심각한 안보 도박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야심.
이게 뭐 북한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뭐 통일을 나는 하기 싫다. 난 통일이 싫다. 북한이 너무너무 싫다. 그럼 통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뭐 그것도 이해할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을 건드려가지고 붕괴를 시키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은 제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한 정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지 않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서거를 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갑자기 그죠? 최고 지도자로 이 승계가 되는 과정들이 뭐 몇 달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런 권력 교체기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뭐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국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뭐 개혁을 얘기하고 개방을 얘기하고 뭐 이런 주장들은 북한이 자연적으로 붕괴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한 붕괴를 이끌어나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한판 붙자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게 대통령이 왜 그럴까 지금.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하게 이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각하의 특기죠. 특기가 뭐냐? 비리로 비리, 엿으로 엿을 덮는, 그죠? 뭐 이런 그 전술을 쓰고 있다. 이게 우리 이제 각하의 전법이다고 낙곰수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카오스 전술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각하가 감옥 갈 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연일 측근 비리가 터지고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최측근에서 오른팔 왼팔 노릇을 했던 수족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잡혀가고 있고 대통령 재선 자금 문제까지 최시중 그죠? 최시중 씨 입에서 대통령 대선 자금 얘기까지 지금 이미 나온 형편인데 이대로 가면은 뭐 임기를 채우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뭐 퇴임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설령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뒤를 봐줄 만한 사이는 아니에요. 둘 사이가. 그래서 결국 지금 뭐 감옥을 가든지 해외로 도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각하가. 근데 이 국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큰 걸 진짜 카오스 상태, 빅엿.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빅엿을 선사하는 거죠. 그 엿이 뭐겠습니까? 저는 전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흉악무도한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뿐이 저는 우리 각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하의 최근 발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뭔가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치졸한 범죄 행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이 단기간에 저는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 북한도 이해지지 않으려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올 봄 한반도가 결국 전쟁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의 장난감 전쟁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흘러내리는 모래 위 요새로 기어오르며 알록달록 인형들이 피를 흘리는 이것이 장난감 전쟁. 조그만 병정들 목이 잘려도